네, 오늘 양 시장이 모두 플러스권에 있었는데 코스닥은 지금 또 마이너스이긴 하네요. 근데 약보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빨간불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들은 9천억 원대의 매도지만 오늘 외국인은 6천억 대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거의 4% 부근까지 상승세를 조금씩 높여가고 있으니까 오후장까지 한번 바라보시죠. 자, 내년 전략을 계속해서 저희가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부분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만큼 이제 다들 시장이 거기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늘은 W자산운용의 노현복 부대표와 함께 이번 시장 정리하고 내년까지 좀 바라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시장이 꽤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4,200선 위에까지 올라갔고 지금도 이제 4,130선에서 오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년 시장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가 제일 먼저 궁금합니다. 네. 내년에 일단 전망을 앞서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두 가지 이슈, 기업들의 합산 이익이 워낙 좋았었고요. 그리고 상법 개정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 4,000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내년으로 또 이제 크게 세 가지 포인트에서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이익이 추가적으로 상향되는 부분, 그리고 매크로가 안정적인 부분과 마지막으로 이제 상법 개정의 이제 후속 영향들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해서 이러한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합산 영업이익부터 같이 살펴보면요. 네. 코스피 합산 이익이 내년에도 예상하시는 것처럼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20년 대비해서 현재 벌써 약 300조로 2배 가까이 이제 성장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도 2배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기여는 반도체 같은 대형 섹터뿐만 아니라 조선, 방산 같은 다양한 섹터들이 여기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컨센서스가 상향되는 것도 이제 주요 포인트인데요. 2025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컨센서스가 상향된 업종은 반도체, 조선, 방산 중심이었고 하향은 사실 이러한 2차 전지랑 화학, 건설 같은 섹터가 있었는데 이러한 하향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상향 섹터들이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2026년도에 이제 컨센서스도 역시 이제 앞으로 이제 상향을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초만 해도 내년도에 실적 전망치가 350조에서 네. 지난달에 410조, 그리고 현재는 420조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연초 대비해서도 20% 이상 상향이 된 거고요. 최근에도 계속 상향이 되고 있고 여기엔 아무래도 현재는 이제 반도체 섹터를 중심으로 상향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이어서 내년에도 코스피의 합산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상장할 예정이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뿐만 아니라 다양한 섹터에서 골고루 실적 성장이 동반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의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는 결국에 이익의 상승 속도하고 비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엔비디아에서 저희가 경험을 했었죠. 시장 계속 좋아지고 엔비디아가 실적이 계속 좋아질 때 이 성장률이 높아지면 주가는 가는데 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주가가 주춤거렸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피의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 상장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성장률이 올라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내년도 증시를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첫 번째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가 대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흔들리면 내년에 우리 증시 같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반도체 전망이 그래서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노무라 얘기를 저희가 방금 전에 하긴 했는데 네. 어떻게들 보고 있습니까? 반도체 내년 전망을 일단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보는 네. 분위기고요. 하반기에는 좀 이제 내년 상반기의 일정들에 따라서 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우선 반도체는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는 캐펙스가 상향되고 이러한 관련된 주요 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또 이제 디램과 낸드 가격이 중요한데요. 캐펙스가 이제 상향이 최근까지 실적 발표 빅테크들을 전망으로 보면은 지금 큰 폭으로 올해도 상향을 했고 내년에도 추가 상향을 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년까지의 상향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고 이제 내년 상반기 중에 실적 발표를 할 때 추가적인 컨센서스 가이던스 상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단서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빅테크의 캐펙스에 다행히도 국내 메모리 업체들의 수요가 큽니다. 최근에 지난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서도 보여준 것처럼 마이크론의 실적이 예상치보다 잘 나왔고 이에 따라서 내년도의 매출과 영업이익의 실적 가이던스도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국내 업체로도 같이 연동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마이크론이 이제 내년도에 30-40% 이상 이제 가이던스가 상향이 됐고요. 그리고 디램과
낸드의 가격 동향도 같이 봐주시면은 디램 같은 경우에 올해도 이제 우리 QOQ로 매 분기마다 공급 단가가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 특히 4분기에 상승폭이 크면서 최근에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내년도가 더 중요하죠. 내년도에 분기 공급 단가도 봐주시면은요, 내년도에는 이제 상반기 쪽이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까지의 외사 우리 빅테크들의 가이던스가 이제 반영이 되어 있고요. 내년 하반기가 아직은 이제 지금 미지수에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 상반기에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받을 거고요. 낸드도 동일합니다. 네. 낸드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분기별로 공급 단가가 꽤 많이 올라왔고요. 참고로 점유율은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50% 이상을 낸드에서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반도체 가격도 좋았고 특히 4분기부터 특히 좋아지기 시작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낸드가 삼성전자 내에서 마진이 올해 연초만 해도 절반 없었는데 지금 이제 4분기에는 30%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낸드 역시 상반기에 좀 집중이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현재 실적 내년 상반기까지는 안정적으로 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낸드 역시 ESSD, 네. 즉 HBM이 있듯이 낸드에는 ESSD의 이제 채택률이 증가를 하면서 지금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시는 건 이제 내년도에 빅테크 업체들이 1분기,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실제로 캐펙스 투자와 관련돼서 예정대로 그대로 가느냐 혹은 늘리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고 맞습니다. 네. 가격 전망이나 이런 거 보면 아까 1, 2분기는 괜찮은데 이제 3분기 넘어가면서부터 조금 주춤거릴 가능성을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렇다면 내년에 반도체 주들의 주가는 상반기에 강하다가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주춤해진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이른바 피크아웃 우려를 하반기에는 좀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피크아웃 우려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일단 지금 현재 확정된 거는 내년 상반기까지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던스가 추가적으로 상향이 되면은 이 부분 역시 추가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거를 봐야 되고요. 즉 변수는 내년 하반기의 전망이고 이거를 수요와 공급을 나눠서 봤을 때는 내년도까지는 일단 수요가 좀 더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증설 관련해서 공급도 같이 봐야 되는데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요 이제 우리 증설 현황이 일단 증설폭은 큽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이 아마 빠르면 내년 하반기 부터 증설이 일부씩 가동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이 이 정도로 올라가는데 이제 수요가 즉 얼마나 가이던스가 빠르게 올라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향후에 우리가 체크할 부분은 첫 번째는 이 빅테크의 가이던스 추가적인 상향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에 따른 우리 계약 단가의 전망들, 그리고 공급 일정들 요 세 가지를 잘 믹스해서 내년에도 하반기에 예를 들어 생각보다 수요가 높은 구간이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네. 이러한 높은 이익률 즉 사이클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부분을 같이 체크하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잘 되면은 내년에 생각보다 더 좋아지는 환경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확실히 메모리 반도체 쪽은 지금 공급 부족 현상이 굉장히 강하다는 말씀이시고 맞습니다. 빅테크 업체들이 계속해서 수요를 일으키는 캐펙스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라인 투자가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급 부족은 계속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설령 아까 뭐 P3, P4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지금 투자한다 그래서 바로 공급이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라인이 본격적으로 돌아가려면 올 하반기 내년은 돼야 조금 생산이 될 텐데 네. 수요만 줄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런 공급 부족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 두 개 체크하면서 내년을 보자 이런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환율 얘기도 하겠습니다. 지난 24일 날 이제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을 했어요. 네네. 계속 구두로 이거 원화가 너무 약하다. 이건 시장 쏠림이 좀 있는 것 같아라고 얘기하다가 여러 가지 대책도 하고 시장이 직접 개입도 좀 한 것 같은데 1,440원대까지 환율이 뚝 떨어졌단 말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네, 환율을 우리가 전망할 때 일단 그러니까 올해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 네. 주요 이유랑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내년에 될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세 가지 이슈로 올해 환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트럼프의 보호무역. 이 보호무역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에서의 물가가 상승하고 강달러가 진행이 되거나 보호수로 마찬가지로 보호무역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강달러가 되는 부분 이게 가장 컸던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우리 외국 투자가 증가하면서 특히 서학개미, 연기금 여기서 이제 외국 주식을 투자한 우리 추이를 봐주시면요, 네. 이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봐주시면 19년도에 180조에서 현재 700조 이상으로 4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투자자들이 굉장히 현명한 거죠. 달러 자산 투자를 늘려놓은 거니까 이건 네네. 굉장히 잘하신 건데 맞습니다. 환율에 조금 부정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거고. 맞습니다. 네. 근데 도표에 보시면 이제 사실 개인 투자자 비중은 사실 늘어난 부분보다 이제 국민연금이나 이제 기관 투자자에서 이제 증가한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결론적으로 이게 외화를 사야 되니 좀 우리 원화를 약세를 시키는 주요 원인 중에 또 하나였다라고 꼽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외국인들이 한국이 산 금액은 이제 19년도에 700조에서 현재 1000조로 그러니까 상승률이 그렇게 우리 국내 자산 대비해서는 좀 크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우리 전통적인 우리 금리 차이입니다. 우리 금리 차이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를 봐주시면요, 2022년부터 금리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환율이 원래 우리 2020년만 해도 1,200원 언더였는데 이제 현재는 이제 1,300원 이상으로 가고 있고요. 요 그 아래 부분의 회색 그래프처럼 금리 차이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 부분이 환율을 좀 잡고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랑 관련해서 이제 향후에 제 전망을 같이 봐주시면요, 일단 금리 차이가 지금 이미 이제 많이 나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축소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국과 미국을 봐주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한국보다 미국에서 추가적으로 인하할 확률이 더 높은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수출입니다. 수출 금액이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 조선, 방산 등 이제 수출 기업들이 외화를 잘 많이 벌 거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이제 꾸준히 뭐 긍정적인 이슈로 보여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지수 편입 이슈가 있습니다. 네. 이 국채가 세계 지수에 편입되는 이슈인데요. 이 부분이 진행을 하게 되면은 참고로 요 일정을 도표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작년 10월에 요 부분이 확정이 됐고요. 올해 11월 즉 지난달부터 실제로 편입이 시작이 돼서 앞으로 1년 동안 계속 패시브 자금이 국채 유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11월에 딱 편입이 되면 전체 세계 국채 지수의 약 2%에서 2.5%까지 국채가 채워질 예정이고요. 그러면 이게 금액이 약 70조에서 80조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주부터는 수급적으로 이러한 유입도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2부 때 이제 정부 정책이 나왔죠. 그래서 네. 우리가 외화 자산을 투자할 때 환해지를 하게 되면은 세액 공제를 받는 등의 이슈가 있으면 이것도 예를 들어서 200조의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이 있으면 10% 환해지를 걸면 뭐 20조 이렇게 뭐 산술적으로 이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래도 환율이 좀 지금 생각보다 많이 높아졌지만 좀 더 안정적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주요 기관들 국내 해외에서도 다 전망을 상반기에는 뭐 1,400원 언저리에 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말씀드린 금리 차이 그리고 세계 지수 편입 뭐 세액 공제 같은 혜택 등으로 인해서 낮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높게는 1,400원대 초반에서 낮게는 1,200원대 후반을 보는 곳들도 있네요. 그 얘기는 이제 1,300원대에서 많이들 머무를 거다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률이 더 높아졌어요. 4.6%, 4.4% 정도까지 상승세가 높아지면서 11만 6천 원. 오늘 이제 최고가 행진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주가가 좀 더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반도체만 저희가 중심으로 얘기했으니까 반도체 말고 내년에 봐야 될 다른 섹터도 좀 짚어주십시오. 네네. 아무래도 반도체가 이제 가장 중요한 섹터이죠. 워낙 그 지수에서 반도체 비중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외에도 뭐 계속 조선, 방산, 원자력 아니면 일부 브랜드를 가진 소비재들도 실적 네. 성장률이 좋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익 성장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조선업들도 이익 성장률이 내년 높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뭐 30% 이상을 전망을 하고 있고 풍부한 수주 잔고랑 개선된 이익률 그리고 이제 특수선, 방산과 같은 특수선이 신규로 진행이 되면 이러한 사이클이 좀 더 오래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컨센서스가 예상보다 높아질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방산 역시도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올해 연초 대비 연말에 실제 이익이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란드 쪽에서 집중적으로 수주가 실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이러한 전쟁 상황이 좀 지속이 된다면 네. 제2의 폴란드가 나오거나 아니면 새로운 국가들의 수주가 발생을 한다면 방산 쪽도 실적 개선이 높기 때문에 이쪽에서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엔터테인먼트 기업도 내년 상반기에는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봐주시는데요. 뭐 하이브나 뭐 디오유 같은 기업들은 내년에 실적 성장률도 좀 높게 잡혀 있고 컨센서스 기준으로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 상반기에 이슈들이 많습니다. 1분기에 BTS가 컴백을 하고 3월에 앨범이 나오고 뭐 4월부터 콘서트가 드는 등 그리고 그 외에 뭐 코르티스나 캐치아이 같은 이제 많은 아티스트들이 또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실적에 기여도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한알령이 지금 이슈가 계속 되고 있죠. 네. 그 우리 매년 하는 드림 콘서트가 중국 현지에서 지금 이제 방영이 될 확률이 좀 높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진행이 되면은 이 부분도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표에서 노란 박스로 돼 있는 게 이제 영업이익률 크게 증가하는 전망치가 이런 회사들이거든요. 네. 눈여겨 보시죠. W자산운용의 노현복 부대표와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